25년 4월 하락장일 때 엔비디아, 테슬라, 애플 개별 종목들을 몇 개 샀습니다. 근데 문제는 대학교를 코로나 때 처음 다니기 시작했는데요.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가 너무 재미없었어요. 이게 단순히 힘든 게 아니라 이 길이 나랑 맞는지?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. 근데 등록금은 또 너무 비싸잖아요. 그래서 휴학을 신청했고 3년째 복학을 안 해가지고 결국 재적 처리를 당했습니다. 그 이후로 알바하면서 번 돈 그냥 막 다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. 한 반년 정도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,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진짜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되나? 진짜 막막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습니다. 아, 일단 뭐라도 해야겠다. 그래서 저는 닥치는 대로 일단 취업을 했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꿈이 있어서 들어간 건 아니고 그냥 살기 위해서였습니다. 근데 이 선택 하나로 제 인생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. 제가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. 3년에 1억을 모으려면 한 달에 277만 원이 필요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한 달에 277만 원은 어떻게든 모으자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첫 계약직 월급이 200만 원이었는데 남은 77만 원을 어디서 가져와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. 그래서 주말에 알바를 추가로 해서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더 가져왔었고요. 다행히 한 달 뒤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260만 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컸던 건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면서 고정 지출비를 아낄 수 있었다는 건데요. 그래서 저축률을 80%에서 90%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를 벌었냐가 아니라 얼마를 남길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. 이걸 꾸준히 반복하니까 결국 1억이 됐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부모님 집이라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. 맞습니다. 저도 인정합니다.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느꼈습니다. 같은 환경에서도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이 있고, 반대로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보다 더 돈을 잘 모으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. 이게 환경의 문제일지 아니면 습관의 문제일지요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그리고 투자도 조금 했습니다. 근데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운이 많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. 25년 4월 하락장일 때 엔비디아, 테슬라, 애플 개별 종목들을 몇 개 샀습니다.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현금으로 6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투자금이 4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였는데요.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저축률 8, 90%를 유지하면서 거의 대부분을 현금으로만 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현금으로만 들고 있으면서 기회를 놓친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왜 그렇게까지 현금만 들고 있었을까?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과정에서 느낀 건 하나입니다. 돈을 모으는 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근데 그 구조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까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. 돈이 들어오고 덜 쓰고 남기고 이걸 반복하면 돈은 쌓입니다. 하지만 그 돈을 계속 현금으로만 들고 있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지금 인생이 막막하거나 방향이 없거나 돈이 안 모인다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일단 저처럼 벌고 남기고 버티면서 시작해도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모은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3년 만에 1억을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짧은 기간 안에 목표를 달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 기준으로 어떻게 돈을 불려나가는지 공유해 보겠습니다. 같이 현실적으로 자산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